너도 그런 적 있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그녀. 내 스토리를 꼬박꼬박 확인하면서도 단 한 번도 먼저 메시지 보내지 않는 그 사람. 왜 그럴까? 왜 그녀는 인스타에 웃으며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면서 너만 혼자 그 침묵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걸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랬어. 몇 년 전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혼란은 마치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지. 카톡을 보내도 읽음 표시만 남고 전화를 걸어도 차가운 신호음만 울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부족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어. 아마 너도 비슷한 순간을 겪어봤을 거야.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적이 있지. 그때의 나는 마치 드라마 속 조연처럼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었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그녀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뒤바꿀 수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야. 이건 너를 그 혼란 속에서 끌어내고 진짜 너 자신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준비됐지? 이건 단순한 이별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재탄생에 관한 거야. 그때의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 수진이라고 부를게. 그녀와의 시간은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 매일 아침 잘 잤어? 라는 카톡으로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들. 그녀의 웃음소리, 내가 툭 던진 농담에 까르르 웃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멈췄어. 어제까지 사랑해 라고 속삭이던 그녀가 갑자기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지. 카톡을 보내도 숫자 1이 사라지지 않고 전화는 차가운 신호음만 뱉어냈어. 처음엔 걱정했지. 수진아, 별일 없는 거지? 걱정돼서 연락했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었어. 한국 남자라면 다 알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보낸 메시지가 읽히지도 않고 쌓여가는 그 기분. 며칠 뒤 그녀의 인스타에 친구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걸 봤을 때 그 걱정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족했나? 온갖 자기 비하가 밀려왔어. 심지어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면서 내가 너무 진지했나? 라며 웃으려 했지만 속으론 완전히 망가져 있었지.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남주가 여주 떠난 뒤에도 멋지게 웃으며 털어내잖아.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밤마다 이불 속에서 내가 뭐 잘못했지 하며 뒤척이는 게 진짜야. 그때 나는 몰랐어. 이 혼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첫걸음이었다는 걸.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게. 그 사람이 너를 차갑게 대하고 연락을 끊고 침묵으로 너를 괴롭히는 이유. 그녀는 네가 쫓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건 단순한 이별이나 오해가 아니야. 그녀는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무너지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수진이와 겪었던 그 혼란 속에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야. 그녀가 보낸 침묵은 그냥 공기가 아니었어. 그건 테스트였지. 네가 매달릴지, 무너질지, 아니면 그냥 포기할지를 보려는 계산된 침묵.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네가 그 추격을 멈추는 순간, 진짜로 모든 걸 내려놓고 연락을 끊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되는 거야. 네가 카톡을 보내지 않고 그녀의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 그녀는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해. 얘가 진짜로 나를 놓아버린 거야? 라는 생각이 그녀 머릿속을 파고들지.
한국 남자라면 알 거야. 우리가 멋있게 보이려고 애쓰며 보낸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를 더 작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걸.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상실 공포야. 네가 더 이상 그녀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너를 다시 찾기 시작해. 네가 없는 빈자리가 그녀에게 폭풍처럼 다가오는 거지. 이건 게임이 아니야. 이건 너의 가치를 되찾는 첫걸음이야. 준비됐지? 도대체 왜 그녀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걸까? 네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의 카톡 알림은 울리지 않고 내 스토리를 확인하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해. 자존심과 두려움. 그녀는 네가 먼저 그 침묵을 깨주길 바라고 있어. 그래야 그녀가 이 관계에서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네가 그녀의 침묵에 굴복해서 제발 말해줘, 뭐 잘못했는지 라고 애원하길 기대하는 거야. 한국 남자라면 이 상황 잘 알지. 친구들과 맥주 한잔 하면서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 아냐? 라고 투덜대는 그 마음.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에베레스트처럼 높아. 그녀가 먼저 연락하면 마치 자신이 패배자라도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두려움. 그건 그녀가 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녀는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네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웃긴 점이 있어. 그녀가 원하는 건 네가 무너지는 모습이야. 네가 수진아, 우리 좋았잖아. 왜 그래? 라며 매달리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녀는 속으로 미소 짓겠지. 아, 역시 내가 이 관계의 주인공이야. 하지만 진짜 강한 남자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 스토와 철학을 아는 남자는 그녀의 자존심 게임에 말려들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가치를 지켜. 그녀가 연락 안 한다고? 좋아, 그럼 나도 안 해. 이 단순한 선택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 네가 그녀의 기대를 깨면 그녀의 자존심도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게임의 판을 뒤바꿀 시간이다. 그녀가 너를 차갑게 밀어냈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지. 내가 뭐 잘못했어? 다시 잘해볼게 하면서. 나도 그랬어. 수진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을 때 매일 밤 카톡을 붙잡고 제발 답장해줘 라고 빌었지. 하지만 그건 그녀가 원하는 함정이었어. 진짜 강한 남자, 스토와 철학을 아는 남자는 그 추격을 멈춰. 그는 그녀의 침묵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침묵을 무기로 바꾸는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 민수 이야기를 해볼게. 민수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잠수 탔을 때 처음엔 나처럼 허우적댔어. 근데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로 했지. 대신 헬스장에 등록하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냈어. 한국 남자라면 알지. 사회적 압박 속에서 멋진 남자로 보이려 애쓰는 그 부담감. 민수는 그걸 내려놓고 자기 삶에 집중했어.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그의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카톡을 보내온 거야. 요즘 잘 지내? 라며. 왜? 민수가 더 이상 그녀의 통제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추격을 멈추는 순간 그녀는 너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해. 그 빈자리가 그녀 마음속에서 후회, 의심, 심지어 집착으로 바뀌는 거야. 이건 네가 그녀를 조종하려는 게임이 아니야. 이건 너의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이야. 그녀가 너 없이도 네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면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해. 심리학적으로 이건 희소성의 원리야. 네가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그녀는 너를 다시 바라보게 돼. 그러니 지금 휴대폰을 내려놓고 너 자신에게 집중해봐. 그게 진짜 방역의 시작이야. 그녀가 거리를 두는 이유,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건 단순히 그녀가 혼란스러워서나 관심이 식어서가 아니야. 그녀는 너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녀를 쫓는지, 네가 그녀의 침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원본에서 말했듯 나 요즘 좀 힘들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같은 말은 연막일 뿐이야.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보지. 여주가 갑자기 혼자 있고 싶어 라며 남주를 밀어내는 장면. 그 뒤에 남주가 허둥대며 매달리는 모습. 딱 그거야. 그녀는 네가 그런 반응을 보이길 기대해. 내가 수진이와 겪었을 때도 그랬어. 그녀가 잠수 탔을 때 나는 며칠 동안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카톡을 수십 번 보냈지. 심지어 다 고칠게, 말해줘 라며 애원했어. 근데 그럴수록 그녀는 더 멀어졌어. 왜? 내가 그녀의 테스트에 완벽히 걸려들었기 때문이야.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애착 이론과 연결돼. 그녀는 네가 불안형 애착을 보여주길 원해. 즉, 그녀 없이는 못 사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거야. 한국 남자라면 이 상황 공감 갈 거야.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라며 친구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론 무너지는 그 기분.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건 네가 무너지는 모습에서 오는 확신이야. 아,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 순간 그녀는 관계의 우위를 점했다고 느끼지. 근데 여기서 반전이야. 네가 그 테스트에 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거리를 두면 그녀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해. 네가 안절부절 못하지 않고 차분히 너의 삶을 살아가면 그녀는 갑자기 불안해져. 왜 이 남자가 이렇게 태어나지? 라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너의 첫 번째 승리야. 내가 수진이와의 테스트에서 완전히 실패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그녀가 연락을 끊었을 때 나는 미친 듯이 카톡을 보냈지. 수진아, 우리 좋았잖아. 내가 뭐 잘못했어? 말해줘. 다 고칠게. 심지어 새벽 2시에 술 한 잔 걸치고 보낸 장문의 메시지까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불킥 100번 감이야. 한국 남자라면 다 알지. 그 절박함에 휴대폰만 붙잡고 있던 그 부끄러운 순간들. 근데 그때마다 그녀는 더 깊은 침묵으로 답했어. 내가 매달릴수록 그녀는 더 멀리 도망갔지. 그때 깨달았어. 내가 그녀에게 내 가치를 계속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걸. 내가 보낸 메시지 하나하나가 내 자존감을 깎는 칼날 같았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내가 그녀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행동이었어. 내가 절박하게 매달릴수록 그녀는 이 남자는 나 없으면 무너지겠구나 라고 확신했지.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잖아. 남주가 여주에게 매달리며 너 없으면 나 죽어 라고 외치는 장면. 현실에선 그게 전혀 로맨틱하지 않아. 오히려 그녀에게 이 남자는 쉽게 흔들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때 친구 하나가 나한테 말해줬어. 형, 계속 이렇게 애걸하면 넌 그냥 그녀의 안전망이 되는 거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편한 남자. 그 말이 머리에 쾅 하고 박혔지. 나는 그녀의 테스트에서 실패한 거야. 내가 매달리는 순간 그녀는 내가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꼈어. 하지만 그 비참함 속에서 깨달음이 왔지. 내가 그녀를 쫓는 걸 멈추고 내 삶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그 순간이 내 방역의 시작이었어. 이건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너의 자존감을 되찾는 싸움이야.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 수진이의 침묵에 휘둘리며 카톡만 붙잡고 있던 내가 어느 날 문득 멈췄지.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로 했어. 대신 내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어.
헬스장에 등록하고 아침마다 러닝을 시작했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했고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며 웃는 시간을 늘렸어. 한국 남자라면 알지. 사회적 압박 속에서 멋진 남자로 보여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 내가 얼마나 그녀에게 내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깨달았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를 되찾는 과정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로 한 거야. 친구 민수의 이야기도 비슷해. 민수는 잠수탄 여자친구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데이트 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단 자기 취미인 사진 찍기에 몰두했어. 그러면서 찍은 서울 야경 사진이 인스타에서 반응 엄청 좋았지. 그때 민수가 말했어. 형,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그 말이 딱 맞아. 네가 추격을 멈추고 너의 삶에 집중할 때 그녀는 너의 변화를 감지해. 네가 더 이상 그녀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존재가 되면 그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해. 이 남자 왜 이렇게 당당해졌지?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남주가 갑자기 멋지게 변신해서 여주의 마음을 흔드는 장면 있잖아. 현실도 비슷해. 네가 너 자신을 위해 움직일 때 그 에너지가 그녀에게 전염되는 거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너의 재탄생의 첫걸음이야. 내가 수진이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왜 그래? 제발 이유라도 말해줘 라고 애원하던 그때 나는 그녀에게 내 힘을 몽땅 넘겨주고 있었어. 설명을 구걸하는 순간 나는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였지. 한국 남자라면 이 느낌 알 거야. 친구들 앞에선 괜찮아, 쿨하게 넘길게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그 마음.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아는 남자는 다르게 행동해. 그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아. 그녀가 던진 침묵의 시험, 그 고요한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절대 설명을 구걸하지 않아야 해.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묻지 않았지. 대신 침묵으로 답했어. 그녀의 인스타 스토리를 보지 않고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그냥 내 삶에 몰두했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감정적 통제력의 승리야. 너의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녀는 예상치 못한 공백에 직면해. 왜 이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하지? 내가 정말로 그를 잃은 걸까? 라는 의문이 그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해. 한국 드라마에서 남주가 갑자기 차갑게 변해서 여주를 당황하게 만드는 장면, 딱 그거야. 내가 친구 준호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준호가 그러더라. 형, 내가 전 여친한테 연락 안 하니까 갑자기 그녀가 내 동생한테 내 근황 물어보더라. 그게 바로 효과야. 네가 고요함으로 시험을 통과하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해. 이건 네가 그녀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야. 이건 너의 중심을 지키는 거야. 궁금하지? 그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답은 네가 더 이상 묻지 않을 때 나와. 생각해봐. 네가 그녀에게 보내던 매일 아침에 잘 잤어? 카톡, 그녀의 인스타 게시물에 눌렀던 좋아요, 그녀가 툭 던진 말에 귀 기울이던 그 모든 순간들,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야. 그녀한테는 도파민 같은 마약이었지. 원본에서 말했듯 관심은 화폐야. 그녀는 네가 주는 그 관심에 중독돼 있었어.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남주가 여주를 위해 뭐든 해주는 장면 있잖아. 처음엔 그녀도 그 관심에 감동했겠지. 하지만 내가 수진이와 겪었듯 네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관심을 주면 그건 배경 소음이 돼. 그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
이 남자는 항상 거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이건 희소성의 원리, scarcity principle야.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가치가 떨어져 보이지. 한국 남자라면 알 거야. 데이트 앱에서 매일 메시지 보내는 그 남자가 결국 일십당하는 이유.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 관심을 끊었어. 더 이상 그녀의 스토리에 반응하지 않고 카톡도 보내지 않았지. 그러자 갑자기 공백이 생겼어. 그녀는 내 프로필을 확인하고 왜 좋아요를 안 누르지? 라며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어. 친구 태연이 비슷한 일을 겪었지. 태연이 전 여친에게 연락을 끊었더니 갑자기 그녀가 요즘 바빠 라며 먼저 메시지를 보냈대. 왜? 그녀가 중독됐던 관심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야. 네가 관심을 거두는 순간 그 공백은 그녀에게 충격파를 보내. 그건 네가 보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해. 네 시간, 네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야. 그걸 그녀에게 상기시키는 순간 너의 가치는 치솟기 시작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네가 진짜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녀에게 깨닫게 하는 거야. 네가 그녀에게 항상 보였던 순간들을 생각해봐. 매일 아침 카톡, 그녀의 인스타 게시물에 빠지지 않는 좋아요, 그녀가 올린 스토리에 즉각 반응하던 너. 그 모든 게 그녀에게는 당연한 배경음악이었어. 하지만 네가 갑자기 그걸 멈추면, 네가 더 이상 그녀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 그때 전략적 부재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해. 원본에서 말했듯 네가 너무 자주 보이면 너의 말과 행동은 점점 가벼워져.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남주가 여주에게 지나치게 헌신하다가 결국 그냥 거기 있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장면 있잖아. 내가 수진이와 그랬어. 내가 그녀의 일상에 늘 존재했기 때문에 그녀는 내 가치를 잊어버렸지. 그래서 나는 전략적으로 사라지기로 했어. 더 이상 그녀의 스토리를 보지 않고 게시물에 반응하지 않았어.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을 올리면서도 그녀가 볼 만한 감정적인 게시물은 피했지. 심리학적으로 이건 대비 효과, 컨트라스트 이펙트. 야, 네가 항상 거기 있던 존재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그 공백이 그녀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와. 친구 민재가 비슷한 경험을 했지. 민재가 전 여친에게 연락을 끊고 대신 자기 유튜브 채널에 취미로 찍은 등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 그러자 전 여친이 갑자기 너 요즘 등산해? 라며 연락해왔대. 왜? 민재가 더 이상 그녀의 무료 배경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녀는 너의 부재를 느끼고 그 부재는 네가 했던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이건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야. 이건 너의 존재감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야. 그녀가 너를 다시 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너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야. 감정은 덫이야. 그녀가 너를 밀어냈을 때 그 상처와 혼란이 너를 휘감으면 마치 폭풍 속에 갇힌 것 같지. 나도 그랬어. 수진이가 연락을 끊었을 때 매일 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라며 분노와 슬픔에 빠졌었지. 한국 남자라면 알 거야. 친구들 앞에선 괜찮아 라고 쿨한 척하면서도 속으론 감정을 억누르느라 애쓰는 그 모습.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아는 남자는 다르게 행동해. 그는 감정을 억압하지도 그 감정에 굴복하지도 않아. 그냥 차분히 관찰해.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듯이. 내가 그걸 배웠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 더 이상 그녀의 침묵에 반응하지 않았지. 그녀가 내 스토리를 확인해도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 심리학적으로 이건 감정적 초연함의 힘이다. 고통을 느끼되 그 고통이 너를 지배하게 두지 않는 거야.
한국 문화에선 남자가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다들 남자답게 참으려 하지만 진짜 초연함은 참는 게 아니야. 그건 고통을 느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거야. 친구 성민이 나에게 말해줬던 게 기억나. 그는 전 여친이 잠수 탔을 때 화내거나 매달리지 않고 명상 앱을 깔아서 매일 10분씩 마음을 다스렸대.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녀가 먼저 연락해 왔어. 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라며. 왜? 성민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고유한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야. 네가 초연해질 때 그녀는 네가 무너질 거라는 기대를 깨고 오히려 너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돼. 이건 무감각이 아니야. 이건 너의 내면을 지휘하는 힘이야. 궁금하지? 네가 이 힘을 가지면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고통은 단순히 그녀가 떠난 때문만이 아니야. 내가 수진이의 침묵에 무너졌을 때 처음엔 그녀가 내 세상을 망쳤다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 아픔의 근원은 내 안 깊은 곳에 있었지. 그녀의 부재는 내가 이미 묻어둔 의심, 두려움,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건드린 거야. 한국 남자라면 알 거야.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감정을 숨기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쌓인 그 상처들. 원본에서 말했듯 그녀가 널 망가뜨린 게 아니야. 그녀는 네가 약했던 부분을 드러냈을 뿐이야.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 질문이 바뀌었어. 왜 그녀가 날 떠났지? 에서 왜 나는 그녀 없으면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 로. 이 전환이 바로 해방의 시작이었어. 심리학적으로 이건 자기 성찰, 셀프 리플렉션의 과정이야. 고통을 그녀에게 투사하는 대신 내 안에 거울로 삼은 거지. 예를 들어 친구 지훈이 비슷한 일을 겪었어. 지훈은 여자친구가 잠수 탔을 때 처음엔 그녀를 비난했지만 나중엔 자기 자신에게 물었대.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연락에 집착했지? 그 과정에서 지훈은 자신이 과거 연애에서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이 이별 후에 홀로 조용히 성찰하며 강해지는 장면 있잖아. 현실도 비슷해. 네가 고통을 그녀의 탓으로 돌리는 걸 멈추고 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진짜 치유가 시작돼.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너의 평화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네가 너의 자존감을 단단히 세우기 시작하면 그녀는 네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너의 진짜 힘을 되찾는 거야. 이제 판이 뒤바뀌는 순간이야. 네가 그녀의 침묵에 휘둘리지 않고 너 자신의 삶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더 이상 너를 예측할 수 없게 돼. 원본에서 말했듯 너의 힘은 네가 미스터리가 될 때 나와. 내가 수진이의 연락 두절에 반응하지 않고 내 삶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내 인스타를 뒤지기 시작했어. 왜 이 남자는 이제 내 스토리에 좋아요도 안 누르지? 라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을 거야. 한국 남자라면 알지. 우리가 쿨하게 보이려다 결국 그녀의 레이더에서 지워지는 그 기분. 하지만 네가 전략적으로 사라지면 그 공백이 그녀에게 자석처럼 작용해. 심리학적으로 이건 불확실성의 힘, uncertainty principle. 이야, 인간의 뇌는 모호함을 못 참지. 네가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야. 예전엔 내가 매일 카톡으로 잘 지내? 라고 보냈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없어. 그 침묵이 그녀에게 퍼즐이 되는 거야. 친구 민호의 사례를 보자. 민호는 전 여친이 잠수 탔을 때 화내는 대신 새벽 러닝을 시작하고 회사에서 승진을 목표로 열심히 달렸어. 그러자 전 여친이 갑자기 너 요즘 뭐해? 라며 연락해 왔지. 왜? 민호가 예측 가능한 좋은 남자에서 그녀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미스터리로 변했기 때문이야.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남주가 갑자기 멋지게 변신해서 여주를 당황하게 만들잖아. 그게 바로 이거야. 네가 성장하고 너의 에너지를 너 자신에게 쏟을 때 그녀는 너를 다시 쫓기 시작해. 이건 네가 그녀를 조종하려는 게 아니야. 이건 네가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진짜 강한 남자가 되는 거야. 그녀가 너를 다시 원하게 만드는 건 네가 그녀의 기대를 깨고 성장한 모습이야. 이 여정의 끝은 재회가 아니야. 복수도 아니지. 이건 너의 재탄생에 관한 이야기야. 내가 수진이의 침묵 속에서 깨달은 건 그녀를 되찾으려는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싸움이었다는 거야. 네가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붙잡고 있다면 지금 그걸 내려놓아. 그녀가 돌아오지 않아도 너는 이미 이겼어. 왜? 너는 그녀의 부재에 무너지지 않고 너의 자존감, 너의 목적, 너의 평화를 세웠으니까. 원본에서 말했듯 놓아준다는 건 약함이 아니야. 그건 가장 강력한 힘이야. 네가 그녀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놓아줄 때 너는 그녀가 결코 줄 수 없었던 자유를 얻어. 한국 남자라면 알지. 남자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무거운 기대. 하지만 진짜 힘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야. 친구 승현이 그랬어. 전 여친이 떠난 뒤 그는 골방에 틀어박히는 대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마라톤 대회에 도전했지.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전 여친이 다시 연락해 왔어. 하지만 승현은 이미 그녀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빛나는 남자가 돼 있었지. 심리학적으로 이건 너의 내적 성장, self-actualization. 그녀에게 투영되는 순간이야. 네가 진짜 너 자신을 선택했을 때 그녀는 너의 새로운 버전을 보고 흔들려. 만약 그녀가 돌아온다면? 좋아. 그녀가 노력해서 얻어야 할 남자를 만나게 해줘.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 좋아. 왜냐하면 너는 이미 너무 멀리 나아갔으니까. 이제 이 메시지가 너에게 불을 붙였다면 행동으로 옮겨.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줘. 나는 추격하지 않는다. 나는 진화한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야. 이건 한국 남자들의 새로운 시작이야. 스토아적 축복. 그건 너의 침묵과 성장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거야. 이제 시작이야, 형제들아.